승자가 즐겨 쓰는 말은 다시 한번 해보자. 패자가 즐겨 쓰는 말은 해봐야 별 수 없다. 안녕하세요. 책 읽는 여우입니다. 다른 사람과 이야기할 때나 무심코 혼자 중얼거릴 때 자신이 보통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하시나요? 평소 별 생각 없이 뱉은 말이 한마디 한마디가 모여 그 말버릇이 되고 그 말버릇이 인생을 좌우할 수 있다는 것이 믿어지시나요? 말버릇은 그 사람이 매일 어떤 생각을 하는지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습관이나 버릇입니다. 우리가 내뱉은 말이 무의식에 영향을 미치고 무의식은 우리의 생각과 행동에 연쇄적으로 영향을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입 밖으로 나온 순간 대부분의 말들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어떤 말을 하는지에 따라 좋은 인간관계를 만들 수도, 어떤 좋은 기회를 얻을 수도, 경제적 자유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요, 바로 이런 말버릇 7가지를 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 풀어서 설명해주고 있는 책입니다.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도움될 수 있는 말버릇 7가지 중에서 5가지 말버릇에 대해 읽어드릴 건데요. 가독성이 굉장히 좋고 바로 따라해 볼 수 있는 말버릇들이다 보니까 일부만 읽어드리는 것이 매우 아쉬울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매 챕터 마지막에 책에 나와 있는 요약란을 추가해 두었으니까 읽어드리지 못한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거기서 힌트를 얻을 수 있으실 겁니다. 머리로는 기억하고 있어도 나쁜 말버릇이 잘 고쳐지지 않는 이유는 습관화된 것이라서 스스로 깨닫기가 어려워서인데요. 이런 경우 본인만의 행복 언어와 불행 언어를 적어서 이곳저곳에 붙여두고 매일 연습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자, 그럼 돈을 부르는 말버릇 함께 해주실 거죠? 나이도 말버릇 나름, 궁극의 회춘 기술. 나는 아줌마라서 안 돼. 나도 내일 모레 40이야. 반올림하면 벌써 환갑인데. 혹시 이런 말버릇을 가지고 있지 않나요? 게다가 자신에게 유리할 때만 이제 나이도 먹을 만큼 먹었고 라는 변명을 달고 살지는 않는지요? 그렇다면 얼른 그 말버릇을 쓰레기통에 던져버리십시오. 말버릇을 가장 가까이서 듣는 사람은 다른 누구도 아닌 당신 자신입니다. 말을 들은 뇌는 몸에 있는 약 60조 개의 세포들에게 지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러면 나는 이제 나이가 많아. 벌써 아줌마야. 내일 모레 40이야. 라는 말버릇에 세포들이 반응해서 피부와 머리카락 등 몸의 노화가 빠르게 진행됩니다. 참으로 무서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희 스승인 사이토 이토리 씨는 피부에 윤기가 흐르고 머리카락은 염색을 하지도 않았는데 새까맣고 처음 만났을 때와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매년 더 멋있게 회춘하고 있습니다. 신기하게 여긴 제가 젊음의 비결을 물어보자 사이토 씨는 매우 기쁜 표정으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자신의 나이는 스스로 정하는 거예요. 나는 20살이다 하고 뇌에게 말하는 거죠. 사실은 40살이라도 나는 20살이다 하고 말하면 몸은 그래? 나는 40쯤 되었나 했더니 20살이었구나 하고 여기거든요. 그러면 뇌에서도 20살에 어울리는 몸이 되도록 지령을 내립니다. 세포들이 열심히 움직이니 점점 젊어지죠. 그러니 입 밖으로 내뱉는 말이 참 중요하다고 할 밖에요. 사이토 씨의 나이 들지 않는 비결은 스스로 자신의 나이를 정하고 그것을 말버릇으로 삼아 뇌를 악원으로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얼핏 허무맹랑한 이야기처럼 들렸지만 속는 셈 치고 사이토 씨의 말대로 한번 해보기로 했습니다.
좋은 일이 일어나면 일어났지 나쁜 일이 일어나지는 않을 테니까요. 저는 당장 제 나이를 정하고 나는 18살이다 라고 말하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계속 말하다 보니 놀랍게도 피부는 탄력이 넘치고 머리카락에도 윤기가 흘렀으며 마음도 설렘과 함께 젊어졌습니다. 스스로도 변화가 놀라울 만큼 정말 효과가 절대적이었습니다. 심지어 돈도 들지 않죠. 아무리 비싼 수술보다 효과가 더 큽니다. 참고로 사이토 씨는 나는 27이다 하고 자신의 나이를 정해두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 나이보다도 어떻게 보이는지가 더 중요한 법이죠. 여러분은 자신의 나이를 몇 살로 정하고 싶으신가요? 스스로에게 팩트 폭행은 절대 금지. 어차피 우리 집은 가난해서 어느 날 사이토 히토리 씨에게 상담을 하러 온 남성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들은 사이토 씨는 빙그레 웃으며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사실을 말해서 어쩌려고 그럽니까? 집이 가난하다는 것은 본인이 가장 잘 알고 있지요. 지금껏 남들에게 그런 소리를 들으며 괴로워했던 기억도 많을 겁니다. 그런데 스스로 자신에게 손해가 될 일을 왜 굳이 자기 입으로 말하는 거지요? 어차피 말할 거라면 집이 가난했던 덕분에 돈을 쓰지 않고도 재미있게 놀 수 있는 아이디어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라든지 더 긍정적인 말을 해야죠. 듣고 보니 정말 하나하나 다 맞는 말입니다. 어차피 나는 성격이 소심하니까. 어차피 나는 인류대학을 못 나왔으니까. 라며 사실을 이야기해봐야 스스로 자신의 목을 조이는 꼴밖에 되지 않습니다. 사이토 씨는 늘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중학교밖에 안 나왔지만 고등학교 3년, 대학 4년을 합해 7년이나 빨리 사회에 나올 수 있었어요. 이 말을 반대로 했다면 어땠을지 상상해 봅시다. 만약 사이토 씨가 나는 어차피 중학교밖에 못 나와서 라는 말버릇을 가지고 있었다면 어땠을지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미 사이토 히토리 씨가 아니겠지만 이제 차이를 느끼시나요? 사이토 씨는 중학교를 나오고 바로 일하기 시작한 자신이 남들보다 출발점이 좋았다고 생각했고 그것을 말로 계속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니 모두가 대학에 갈 무렵에는 부자가 되어서 외제차를 타고 다닐 만큼 성공했던 것이죠. 그리고 지금은 누구나 아는 일본 제1의 실업가이자 일본 개인 납세액 1위 겁으로 명성을 떨치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손해가 될 만한 사실은 굳이 입 밖으로 내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낯을 좀 많이 가려서 하고 엉덩이를 빼고 있기보다는 저는 사람들에게 막 들이대는 타입은 아니라서 하고 살짝 유머러스하게 말해봅시다. 당신에 대해 낯가림이 심한 사람이라고 여기던 주위 사람들은 막 들이대는 타입이 아니라는 말에 의외로 재미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어차피 나는 땡땡이니까 옛날 옛적의 일을 들추어서 언제까지고 말하는 사람에게 저는 기억상실에 걸린 것처럼 다 잊어버리는 건 어때요? 라고 권합니다. 자신을 의기소침하게 만들거나 행동을 제한하는 부정적인 기억은 아예 잊어버리는 편이 낫습니다. 당신의 기억이 즐거운 일로 가득했으면 합니다. 나를 칭찬하는 말이 행운의 나를 만든다. 남의 칭찬을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스스로를 매일 칭찬하면 자존감을 높이고 에너지를 충전할 수 있습니다. 말버릇은 힘이 들 때 나를 지탱해 줍니다. 몸이 안 좋을 때, 장래가 불안할 때 스스로에게 믿음을 주는 말을 해줍시다. 그러면 그 에너지가 힘으로 바뀌게 됩니다. 잘못하는 일, 자신이 없는 일에 직면했을 때는 자신에게 괜찮아 라고 외치고 상대방에게는 진취적인 말을 해봅시다. 용기는 아무도 빌려주지 않습니다. 스스로 용기 라고 말하며
조금씩 용기를 내는 습관을 들입시다. 이 사람에게 좋은 일이 눈사태처럼 일어납니다. 사이토 히토리 씨를 만나고 얼마 되지 않았을 무렵에 그분에게서 이런 멋진 말을 배웠습니다. 오늘부터 만나는 사람, 길에서 스쳐 지나가는 사람, 모든 이들에게 이 사람에게 온갖 좋은 일들이 눈사태처럼 일어납니다. 라는 말을 마음속으로라도 좋으니 중얼거려 보세요. 하루에 100명씩 1000일 동안 실행해 보는 겁니다. 좋은 이야기를 들으면 바로 실천하자가 좌우명인 저는 당장 만나는 사람들마다 이 사람에게 좋은 일이 눈사태처럼 일어납니다 하고 중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아주 좋아하는 상대방에게는 쉽게 말이 나왔지만 제가 불편하게 여기는 사람, 싫어하는 행동을 하는 사람에게는 좀처럼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당연한 일이겠죠. 하지만 포기하기에는 이릅니다. 그럴 때는 알고 보면 이 사람의 영혼은 정말 좋은 사람이다 하고 스스로를 납득시켰습니다. 이 사람의 영혼에게 말합니다. 이 사람에게 좋은 일이 눈사태처럼 일어납니다. 그렇게 계속 생각하자 신기하게도 점점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그 사람을 점차 싫어하지 않게 되거나 상대방이 제가 싫어하는 행동을 하지 않게 된 겁니다. 더 신기한 것은 이 말을 계속하니 늘 기분 좋은 상태가 되어서 상냥해지고 마음 깊은 곳에서 감사하는 마음이 끌어넘치는 것이었습니다. 남의 행복을 빌었는데 정작 제가 가장 행복해진 것이지요. 그렇게 1000일이 지났을 때 사이토 히토리 씨가 제게 말했습니다. 마유미 씨 얼굴이 좋아졌어요. 오늘 부르는 얼굴이 되었네요. 다른 사람의 행복을 빌면 얼굴에도 그 마음이 나타나는 법이에요. 이제 당신이 2번 다시 불행해질 일은 없습니다. 이 말은 마음속으로 중얼거리기만 해도 됩니다. 하루에 100명이라니 너무 힘들겠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횡단보도에서 신호가 바뀔 때를 기다리거나 전철을 타고 있을 때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온갖 좋은 일이 눈사태처럼 일어납니다. 하고 중얼거리기만 해도 숫자가 껑충 뛰어오르니 말입니다. 단번에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행복을 빌어주는 큰 스케일에 취해보는 것도 재밌겠지요. 시골에 살아서 하루에 100명의 사람을 만날 수 없다고요? 그럼 10명도 괜찮고 5명도 괜찮습니다. 밖에 나가지 않는 날엔 TV에 나오는 사람들을 향해 말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재미있는 게임이라고 생각하면 훨씬 쉬워질 것입니다. 지금 어디에 있든지 마음속으로 한번 말해보세요. 이 책을 읽고 있는 당신에게도 모든 좋은 일이 눈사태처럼 일어납니다. 감사합니다 한마디가 기적을 끌어당긴다. 무슨 일을 해도 잘 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감사에 있습니다. 나쁜 일에도 또 나 자신에게도 감사합시다. 이 사람에게 온갖 좋은 일이 눈사태처럼 일어납니다. 다른 사람의 행복을 빌어주면 내가 가장 행복해집니다. 뭐 좋은 일 좀 없나? 라는 말을 나에게는 좋은 일만 일어난다 로 바꾸면 소용돌이 치듯 더 큰 행복이 찾아옵니다. 감사의 말은 그 자리에서 직접 전달할 때 가장 큰 효과를 발휘합니다. 감사를 전할 때는 꼭 눈을 보고 이야기합시다. 실패가 아닙니다. 과정입니다. 성공이라는 글자를 돋보기로 잘 들여다본 적 있나요? 자세히 살펴보면 작은 실패라는 글자가 여럿이 모여 성공이라는 글자를 만들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농담입니다. 돋보기로 아무리 들여다봐도 글자는 보이지 않을 거예요. 그저 인간은 많은 실패를 경험했을 때 비로소 성공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발명왕 에디슨은
대나무를 이용한 필라멘트로 실용성 있는 전구를 만들었습니다. 이 전구가 만들어지기까지 아득할 만큼 많은 실패가 있었다는 건 너무도 유명합니다. 하지만 에디슨은 이렇게 말했다고 하죠. 나는 실패한 적이 없다. 그저 1만 가지의 잘 안 되는 방법을 알아냈을 뿐이다. 에디슨에게 성공이란 성공할 때까지 계속 시도하는 것이었습니다. 또 경영의 신이라 불리는 파나소닉의 창업자 마스시타 고노스케도 똑같이 말했습니다. 성공은 성공할 때까지 계속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실패는 거기서 포기하기 때문에 실패로 남는 것입니다. 아무리 실패해도 포기하지 않고 성공할 때까지 계속하면 그간의 실패는 모두 커다란 성공을 위한 과정으로 바뀌는 법입니다. 그렇다면 실패를 성공으로 바꾸는 것은 무엇일까요? 저는 역시 말버릇에 해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패는 누구나 싫어합니다. 하지만 실패에서 배운다면 그것은 좋은 경험으로 바뀝니다. 즉, 성공으로 가는 계단에 한 걸음 올라서게 되는 것입니다. 실패라는 경험 덕분에 이전의 나보다는 분명히 멋진 사람이 될 것입니다. 항상 좋은 일만 생기는 사람은 없습니다.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모두 비슷하게 일어납니다. 그러나 좋게 바꾸느냐 나쁘게 바꾸느냐는 그 사람에게 달렸습니다. 그러니 잘 안 풀리는 일이 있어도 그것을 실패라고 여기지 말길 바랍니다. 부정적인 말을 내뱉어 더 나쁜 방향으로 스스로를 몰아가는 일만큼은 그만두어야 합니다.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는 이렇게 말해봅시다. 이건 커다란 성공을 만들어줄 중요한 부분이야. 실패에서 배우십시오. 실패를 좋은 방향으로 가는 발판으로 삼으십시오. 그렇다면 당신은 앞으로 늘 좋은 경험을 하고 점점 더 멋있어질 것입니다. 실패는 우주가 준 프리패스 티켓. 실패는 큰 성공을 만드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실패에서 교훈을 얻어 그것을 경험으로 만드세요. 최악의 일은 스스로 괜찮아, 걱정 마 하고 말하며 끊어내야 합니다. 저렇게 하자, 이렇게 하자 라는 말버릇으로 침착하게 다음 대책을 생각합시다. 여러 가지 걱정이 떠오른다면 너를 믿어 라고 말하며 스스로에게 힘이 되어줍시다. 말끝만 살짝 바꿔도 기분이 좋아진다. 출판사에서 이 책에 대한 회의를 하고 있을 때의 일입니다. 담당자가 제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가끔 저도 모르게 하고 한숨을 쉴 때가 있어요. 좋지 않은 버릇 같은데 뭔가 다른 말버릇으로 바꿀 수 없을까요? 그때 제게 개그의 신이 강림하셔서 멋진 아이디어를 주셨습니다. 한숨을 쉴 때 하고 쉬니까 어두운 느낌이 들지요. 대신에 마이클 잭스처럼 후 하고 바꿔보면 어떨까요? 그러자 자리에 있던 모두가 박장대소했고 회의 자리는 부드러운 분위기를 넘어 눈물이 날 만큼 큰 웃음으로 무척 즐거워졌습니다. 하고 짓는 한숨에서는 세상에서 제일 나쁜 파동이 나온다고 합니다. 게다가 한숨을 들은 주위 사람들도 신경을 쓰게 되고 침울한 분위기를 만드는 데다 왠지 모르게 피로가 몰려오는 기분까지 드니 좋은 점이 하나도 없습니다. 반면에 라는 말버릇은 모두의 댄스 본능을 일깨우며 미소 짓게 만듭니다. 당신도 오늘부터는 한숨이 나오려고 할 때 조금만 톤을 높여 하고 바꿔보면 어떨까요? 수고하셨습니다 보다는 정말 멋졌습니다. 마유미 씨 수고했어요. 강연회가 끝난 후에 이렇게 인사해주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럴 때 저는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수고는 전혀 하지 않았어요. 사람들과 만나는 순간은 제게는 너무 즐겁고 행복한 시간입니다. 억지로 힘들여 하는 일이 아니라서
정말로 피곤하거나 수고스럽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기분이 좋아지고 힘이 나서 활기가 넘친다고 할까요? 저는 회사들에서 수고했어요, 고생했어가 왜 서로의 노고에 대한 인사말로 여겨지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수고했다는 말을 해서 힘이 난다면 다행이지만 말버릇의 법칙상 생각해보면 피로를 더 불러들이는 느낌이 들지 않나요? 그래서 제안하는데 이런 인사는 어떨까요? 수고했어요 대신 오늘 정말 멋졌어요 라고 말입니다. 우리 동료들은 이렇게 인사합니다. 왠지 기분이 좋아지지 않나요? 일을 끝낸 후 회식 자리에서 건배를 할 때도 수고하셨습니다가 아닌 오늘 정말 멋졌습니다 라고 합니다. 오늘 하루 활약한 동료와 자신을 칭찬하며 건배하는 것이지요. 정말 멋졌습니다 라는 말을 들으면 그래 오늘도 잘했어 내일도 힘내야지 하고 의욕이 샘솟기 마련입니다. 오늘 하루도 열심히 산 당신도 정말 멋졌습니다. 칭찬을 아끼지 않는 당신은 리미티드 에디션. 세상에 가장 필요로 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재능 있는 사람? 아닙니다. 바로 칭찬하는 사람입니다. 사람은 내버려 두면 남을 칭찬하려 하지 않는 생물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에 대해서는 굉장하네, 대단해 하고 칭찬해 주기를 바라니 참으로 이기적인 존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세상은 수요와 공급으로 돌아갑니다. 이 세상에 칭찬받고 싶은 사람은 가득합니다. 나에 대해서는 절대로 칭찬하지 마 하고 말하는 사람을 본 적 있나요? 즉, 칭찬받고 싶다라는 수요는 상당히 많은 셈입니다. 하지만 정작 칭찬을 주는 사람은 적습니다. 그러면 아주 희귀한 한정품의 가격이 오르듯이 칭찬하는 사람의 가치도 훨씬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니 남을 칭찬하면 마법에 걸린 듯이 나를 좋아하게 되는 사람이 마구 늘어나게 되는 것이죠. 굉장히 인기를 얻게 되는 셈입니다. 장사를 하는 사람이라면 손님이 늘어납니다. 회사에 다니는 사람이라면 인정을 받고 승진을 하게 되겠죠. 전업주부라면 가정의 평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아이도 자신감을 갖고 쑥쑥 자랍니다. 칭찬할 때의 기본 자세에 대해서 사이토 히토리 씨가 알려준 방법이 재미있습니다. 우리는 상대방이 한번 웃는 정도로 칭찬하고 말지요. 그 정도로는 부족해요. 웃다가 턱이 빠질 정도로 칭찬하세요. 칭찬하는 것이 부끄럽거나 쑥스럽다며 빼고 있어선 안 됩니다. 상대방을 칭찬하고 칭찬하며 웃다가 턱이 빠질 정도로 칭찬하세요. 칭찬이라면 무엇이든 다 좋습니다. 목소리가 멋지세요. 넥타이가 잘 어울립니다. 손톱 모양이 귀여워요. 무엇이든 좋으니 칭찬하세요. 아무리 찾아봐도 칭찬할 구석이 안 보인다고요? 이렇게 말해봅시다. 어딘지 분위기가 좋으세요. 굳이 구체적이고 명확한 칭찬이 아니더라도 괜찮습니다. 누구에게나 쓸 수 있는 필살기 같은 칭찬의 말을 생각해 두길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에게 칭찬할 마음이 있느냐입니다. 남의 결점을 100가지 찾는 것보다 좋은 점을 한 가지 찾아서 칭찬합시다. 칭찬할 생각이 없다면 이번 장은 읽지 말고 그냥 넘어가세요. 하지만 남을 칭찬하면 분명히 상대에게 호감을 사고 당신은 그것만으로 남들에게는 없는 굉장한 경쟁력을 갖추게 됩니다. 칭찬하는 사람은 귀하니까요. 칭찬을 하는 태도만큼 칭찬을 받는 태도도 중요하다. 세상이 가장 필요로 하는 이는 칭찬하는 사람입니다. 상대방이 웃다가 턱이 빠질 만큼 칭찬해 봅시다. 칭찬하는 마음을 질투심이 방해한다면 나와는 상관없어 하고 끊어내야 합니다. 겸손은 미덕이 아닙니다. 칭찬을 받으면 감사합니다. 그런 이야기 자주 들어요. 라고 감사와 함께
웃음도 전달합시다. 자신의 기분은 환경과 무관합니다. 지금 자신이 있는 곳에서 좋은 점을 발견해 늘 칭찬합시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긍정의 끝판왕이다 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긍정적인 사람이었는데 몇 년 사이에 불행 언어가 저도 모르게 스며들어 버렸습니다. 덕포인트를 열심히 쌓아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도와주실 거죠? 자, 그럼 영상 보시는 모든 분들 좋은 일이 눈사태처럼 일어납니다. 정말 멋지십니다. 덕분에 저는 행복합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후다닥.